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화합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중심 원소는 이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구조, 또 성질 한 번씩 선생님하고 한 단계씩 밟아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수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개와 결합되어 있는지요? 자, 결합되어 있는 원자 수 2개, 3개, 4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가부터 마까지 실제로 원소 기호를 써서 표현해 보자면 가의 경우에는 베릴륨의 수소화합물 BeH2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붕소의 플로린 화합물이죠. BF3였어요. 다의 경우에는요, 메테인 해서 CH4가 될 것이고, 라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하고 있는 암모니아. 자, 그 다음에 바로 마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몇 개인가요? 2개가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물 분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 수가 2개라고 하는 것이 가와 마. 2가지가 놓여져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릴륨의 수소화합물 하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3개짜리는요. 한눈에 보이시나요? 마, 즉 BF3와 자, 그 다음 NH3가 있을 것이고 4개짜리입니다. 메테인, CH4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화합물에서 먼저 베릴륨이 이렇게 BeH2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베릴륨의 경우에는 플로린 화합물로도 종종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린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분자의 구조로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분류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이들에 있어서 중심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원자 수를 세어봤는데 이젠 뭘 봐야 되느냐? 중심 원자가 갖고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죠. 자, 먼저 가와 마의 경우에는 하나의 중심 원자가 2개와 결합되어 있는 건 공통적이었지만 가의 경우에는 비공유 없었어요. 하지만 마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 베릴륨의 수화합물 얘는 비공유가 없어야 하며 마는 물 분자가 되는 것이고 자, 나와 라의 경우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중심 원자가 갖고 있는 주변의 원자 수는 3개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경우에는 비공유가 없는 반면에 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공유가 하나가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 선생님 그러면 나는요 붕소, 플로린 화합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군요 라고 하는 것도 각각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화합물로서 구조적 특징,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살펴보셨다면요.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가의 경우에는요. 우리 뭐라고 했었죠? 베릴륨 수소화합물. 자, 그런데 이들의 분자 구조적으로 살펴보자면 비공유가 없이 공유만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분자의 구조는 무슨요? 직선형이더라. 자, 직선형이기 때문에 결합각은 180도. 자, 나의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 자, 선생님이랑 가에서 나 말고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마로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마를 보면 똑같이 중심 원자가 갖고 있는 주변의 원자 수는 2개였지만 비공유가 2개가 존재하는 바람에 이들은 물 분자라고 얘기했었고 쟤는 직선형이었지? 그런데 얘는 무슨 형? 구분형이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결합각이 얼마? 104.5도이다 라고 해서 아까의 경우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볼까요? 우리 나는요 붕소의 플로린 화합물이었어요. 이것은요 비공유 없어요. 그냥 공유가 주변에 3개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 정,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면 결합각은 얼마?
120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라의 경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가 갖고 있는 주변의 원자수는 똑같이 3개였지만 이들은 비공유가 하나 존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양은 삼각 뿔형이 될 것이고, 자, 결합각은 얼마지? 그렇죠. 107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중심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원자수가 가장 많았던 메테인인데요. 메테인의 경우에는 정사면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사면체에 있어서의 중심각은 109.5도여야 해요. 자, 그래서 이건 109.5도이군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마지막 당부하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보세요. 일단 중심 원자가 갖고 있는 주변의 원자수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원자에 따라 각각의 구조를 나열하는데, 비공유가 있을 때에는 제발 헷갈리지 말고 해당되는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꼭 비교해라. 이때 여러분들이 정사면체형으로 배치되는 건 109.5도인데 정사면체에 해당하는 메테인처럼 수소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공유가 여기에 놓여지게 된 거였죠. 그러는 바람에 109.5도가 아닌 결합각이 더 찌그러들게 돼서 107도가 되었다는 게 우리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메테인처럼 4개가 수소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2군데나 비공유가 놓여져 있는 바람에 그들 사이의 반발력이 커서 결합각이 더 쪼그라들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합각은 더 작아진 얼마? 104.5도가 되었더라 라고 했던 본문의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성질을 알아보려고 해요. 성질. 분자, 너 도대체 성질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는요. 극을 띠지 않아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대칭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소 타봤죠? 시소 어렸을 때 시소 타면 우리 양쪽의 몸무게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여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서로 대칭 구조라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극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극성 분자이고, 무극성은 무극성을 좋아해.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전기장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극성을 한번 볼까요? 극성은 극을 띠는 애예요. 뭔가 성질을 드러내는 애예요. 왜 그럴까요? 대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분자? 극성 분자가 될 것이고, 극성은 극성을 좋아해. 극성 분자는 어디에 용해되지? 극성 용매에 용해가 될 것이고, 전기장 안에서의 배열을 띠게 되고 대전체의 영향도 받더라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로 한번 적용력을 키워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이주기 원소의 수화합물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A부터 C까지는 임의의 원소기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들이 실제로 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주기 원소 중에 수소 4개를 갖고 있는 거 좀 전에 같이 봤던 누구? 그렇죠. 메테인, 탄소이죠. 자, 이번에는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합니다. 누구일까요? 질소이죠. 자, 이번에는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그래요. 얘는 산소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는 6번 탄소가 7번 질소보다 크냐? 그렇지 않더라. 니은항,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는 몇 가지이냐? 평면상에 놓이지 않는 애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평면상에 놓이지 않는 거 누구? 가와 나. 2가지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구분형에 해당하는 단은 구분형, 굽었다. 하나의 평면 위에 놓여져도 구분형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은 평면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구조라고 하지 않고 입체구조는 바로 가와 나만 얘기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항이죠.
중심 원자가 이루는 결합각 중요할 텐데요. 메테인은 90도 아니에요. 109.5도.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07도. 그 다음에 이들은 104.5도로서 나가 다보다 더 크더라 라고 하는 설명에 의해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는 네 가지의 분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표시가 1, 2주기 원자에 해당되는데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색과 크기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자, 보세요. 루이스 전자 점식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표현한 거예요. 공유 결합은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놔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유 결합을 이루는 비금속 원소들 중에서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놔서 하나의 결합을 형성하려면 이 아이는 누구? 수소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것은 H. 그럼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누굴까요? 주변과 몇 개의 손을 잡았죠? 네 군데서.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가 네 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A라는 화합물은 H, C, 그 다음은 N이다 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죠? 원자과 전자 5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더 쉬워요. 자, 이렇게 형성된 얘네들 먼저 왼쪽의 동그라미를 봤더니요. 이들의 공유 결합에 사실은 절반만 이쪽에 포함된 영역인 거니까 해당되는 걸 살펴보면 그렇죠.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인 산소. 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거 누구? 그렇죠. 원자과 전자 5개인 질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변에 원자과 전자 7개에 해당하는 플로린과 결합되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역시 수소예요. H. 자, 수소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심 원소는 탄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산소이다. 폼알데하이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번 A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맞죠? 2번 B는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예요. 그래서 180도보다 작다라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죠. C는 두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D는 물에 잘 녹습니다. 왜? 극성 분자여서라고 하는 설명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C와 D의 중심 원자는 서로 질소와 그 다음 뭐죠? 탄소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2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2단원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죠? 구조. 구조로부터 나오는 결합각. 그리고 그들이 입체에 놓여져 있는지 평면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구조여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고려해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도 잘 정리해 두신다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